네, 이 다음 순서는 이 큐시트 회의 순서입니다. 네, 이 오늘 큐시트 회의의 첫 번째 아이템 오늘은 누가 준비했죠? 제가 준비했습니다. 첫 네. 번째 아이템은 윤석열 정면 돌파입니다. 오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네. 오늘 토론이 특히 이제 좀 눈길을 끌었던 이유가 최근 윤석열 후보를 둘러싼 토론회 논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후보 최근 이제 한 유튜브 출연을 해가지고요. 이재명 후보와 토론하겠냐는 질문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랑 토론해봤자 이게 싸움밖에 안 된다면서 토론을 약간 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좀 문제가 됐었는데요. 이재명 후보 측은 이거를 문제 삼으면서 윤석열 후보가 계속 토론 피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해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윤석열 후보 측은 오늘 토론회에 참석을 해서 네. 굉장히 이에 대해서 조금 반박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오늘 윤석열 후보 모습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대장동이니 백현동이니 하는 거는 사건이 배당돼도 수사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안 한다는 것은 하게 될 때 비리가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혐의 사실이 아니라 지금 이 검찰의 또는 이 정권의 태도를 보면 이건 확정적 범죄라는 걸 스스로 자인하는 것인데 이런 중범죄 그 확정적 거의 다른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이런 후보와 국민들 앞에서 정해진 정도의 토론이 아니고 이거를 마치 미래 비전을 얘기하는 것으로서 물타기 하려는 이런 정치 공세적 토론 제의는 그걸 받아들인다는 것은 야당 후보로서 좀 취하기 어려운 태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 이야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특검 받으면 토론하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후보 지금 대장동 의혹 같은 거 수사도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는 토론으로 이거에 대해서 물타기를 하려는 속셈으로 보인다 이렇게 비난을 하는 모습 보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해진 대로 법대로 정해진 대로 수사받고 의혹에 대해서 이제 좀 파헤쳐지면 그때 이거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하자. 굉장히 어떤 검사 출신다운 그런 반박을 내놨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후보의 토론회 제안에 대장동 특검으로 맞서는. 근데 요즘에 윤석열 후보를 보면 확실히 이 대장동 이슈에 좀 힘을 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어제는 보니까 아예 대장동 현장을 찾아갔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제 아예 이 대장동을 공격의 어떤 주 전략 목표로 삼은 것 같습니다. 어제는 후보 선출 이후에 처음으로 대장동 방문했는데요. 오늘 토론회처럼 핵심 내용은 특검 받아라가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선 함께 보시겠습니다. 대장동 게이트를 설계하고 기획하고 지시하여 추천한 몸통, 이 부패 사슬의 최종 결재권자, 게이트 그림 완성에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퍼즐, 바로 민주당 이재명 후보입니다. 권력이 아닌 국민의 뜻을 따르는 국민의 특검만이 이 부패 카르텔의 민낯을 낱낱이 규명할 것입니다. 네, 윤석열 후보 굉장히 강한 목소리로 주장하는 거 보셨는데요. 이 화면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대장동 게이트라는 이제 피켓을 연단에 설치를 해서 미리 준비해온 모습도 보였고요. 대장동에 내가 너무 늦게 온 것 같다 이런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최근 윤석열 후보를 둘러싼 이 논란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아내 김건희 씨, 이준석 대표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이 악재들이 겹치면서 지금 지지율도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이 모든 언론의 관심을 조금 자신에게 쏠려 있는데 이거를 좀 이재명 후보 측으로 옮기면서 전략을 좀 분산시키려는 의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윤석열 후보 어제 이 대장동 현장도 가고요. 이 오늘 방송기자클럽 이 토론회에서도 또 역시나 이 대장동 이 특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세게 얘기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사실 이재명 후보를 이 대장동 이슈로 공격을 하고 싶은 건 윤석열 후보의 마음이긴 하겠습니다만 사실 이 질문은 본인 이슈에 더 쏠리잖아요. 이 방송기자클럽 이 질문은. 근데 오늘 토론회에서 윤핵관 관련한 질문이 나왔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 갈등에 대한 질문에 이제 문제가 됐던 윤핵관 관련도 질문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표 오늘 토론회에서 이 윤핵관 입장을 밝혔는데 약간 뒷이야기를 밝혔거든요. 윤석열 후보 이야기 정리를 해보면 일단 이준석 대표한테 이 윤핵관이 누군지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윤핵관이 누군지 확인을 하고 이 사람이 정말 잘못을 했다면은
자기가 어떤 문제 제기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네. 이름을 받았는데 이미 내 곁을 떠난 사람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윤핵관은 이준석 대표가 얘기를 안 해줬는데 내가 봤을 때는 윤핵관 없다 이렇게 뒷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윤핵관 이야기에 대해서는 이제 끝까지 지금 이준석 대표랑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각을 세우는 듯한 모습 보이면서 아직도 이 윤핵관 문제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 이제 정리가 조금 안 된 거 아니냐 이런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윤석열 후보의 얘기는 아니 내가 이름을 달라고 그랬더니 이미 내 곁을 떠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니까 아마도 이 장제원 의원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준석 대표는 장제원 의원 말고 정말 많은 윤핵관이 있다 뭐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그래서 윤핵관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게 결국 이 측근 정치가 우려된다라는 그런 부분일 텐데 근데 오늘 방송 토론에서 보니까 내가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 윤핵관 측근에 대한 이제 질문에 대해서 대책을 내놨는데 말씀하신 대로 민정수석실 폐지가 대책이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지금 민정수석실이 본래 의도랑은 조금 다르게 변질이 되어서 폐악이 크기 때문에 이걸 이제 아예 폐지를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는데요. 윤석열 후보 민정수석실 없어도 헌법과 이제 법이 정한 대로 경찰은 수사를 하고 검찰도 수사를 하고 각자 내각이 맡은 일을 그대로 하면은 굳이 민정수석실이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을 내비쳤거든요. 그리고 이게 즉흥적인 결정이 아니라 우리 지금 선대위에 있는 청와대 출신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정책적으로 결정을 한 거다 이런 뜻도 보였습니다. 이제 현 정부에서 지금 민정수석이 5명이나 불명예 퇴진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표적인 인물로는 조국 전 장관이 있고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아마도 이런 민정수석실 문재인 정부의 좀 실책을 지적을 하면서 자신의 어떤 강점을 좀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이 일거이피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일거양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또 문재인 정부의 어떤 실책도 좀 지적을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윤경욱 위원님, 저는 궁금한 게 이게 지금 공약이란 말이에요.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 민정수석실 폐지해도 될까요? 이 공약 평가 어떻게 하시나요? 이미 윤 후보가 밝혔지만 청와대 비서진 축소 이 얘기했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현재 450명에서 500명까지 인력을 거론을 한 적도 있었어요. 이 네. 중에 몇 퍼센트라고 제시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렇게 줄이겠다는데 그 중에 그러면 뭘 줄일 거냐. 그때 윤 후보는 각 부처와 연결고리 역할만 하는 정도만 남기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제 민정수석실이라는 게 대표적으로 각 부처와 연결고리라기보다는 대통령의 인사와 그 인사를 둘러싼 검증 이런 거잖아요. 특히 공직자에 대한 공직 검증, 네. 이제 공직 후보자로서의 검증 이런 건데 제가 다른 기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 이런 거를 상시 담당하는 기구가 따로 있어요. 공직자 윤리처라는 게 따로 있고 청와대 내부가 아니라. 예, 전혀 별개로 연방 기구입니다. 네. 그리고 수사 관련된 비리 이런 거 따지는 거는 FBI가 항상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러니까 백악관이라는 곳이 그런 전담 비서진이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도 기존에 있는 기구를 최대한 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그것만을 전담을 하는 상시 기구를 둔다면 민정수석실 얼마든지 폐지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건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미리 연구가 돼 있다면 국회 동의만 얻으면 정부 조직 바꿀 수 있는 거니까 이건 의지 차원이라고 가능하다고 저는 보긴 하는데 문제는 이게 최근에 민정수석실 자체가 이렇게 부인과 관련된 이런 거하고 연결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거다. 그렇다면은 조금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을 거죠. 네, 일단 이 원론적으로 봤을 때는 민정수석실을 없애도 괜찮다. 이제 외부에 독립적으로 상시기구를 좀 둬도 괜찮지 않겠느냐라고 이런 말씀을 지금 주셨습니다. 그런데 김현 기자, 이 오늘 방송기자클럽이 토론회를 보니까 이 사실 윤석열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 구속한 수사팀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도 입장을 좀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서 가장 곤혹스러운 사람 누구냐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윤석열 후보다 이런 분석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당시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대통령 수사 책임자로서 그 원죄를 지우지 못한 상황이다 이런 분석이 많았는데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과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어떤 이야기였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당시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핵 이후에
그 부속 조치된 것을 저희가 담당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이제 원인이 되는 그 삼성 사건을 저희가 했고 또 제가 중앙지검장이 된 이후에 그 몇 가지의 그 여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사를 했습니다만은 공직자로서 제 직분에 의한 일이었다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또 정서적으로는 대단히 그 미안한 그런 마음을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지금 건강 회복이 우선인 상황에서 제가 그분을 뵙겠다고 찾아가는 것이 우리 박 대통령의 그 건강 회복에 과연 바람직하겠느냐. 그래서 지금은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조속한 그 건강 회복을 바랄 뿐입니다. 네, 당시에 공직자로서는 어쩔 수 없었지만 인간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는 개인적으로 또 굉장히 미안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전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강하게 미안함을 표현한 건데요. 지금은 당장 가지는 못하지만 건강이 회복되면 찾아갈 듯도 이렇게 내비치면서요. 보수 진영 그리고 특히 이제 박근혜 지지자 끌어안기에 이렇게 나선 모습 보였습니다. 네, 지금 보면 뭐 대장동 이슈는 좀 세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뭐 윤핵관에 대해서는 윤핵관은 없다. 이 원천 차단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이 미안함을 표시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글쎄요. 이게 뭐 지금 약간 뭐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본인의 지지율을 좀 돌파하려는 생각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소정섭 위원님. 네. 지금 보면 오늘부터 이 선대위 총괄 본부장급 회의를 사실 그전에는 본인이 직접 주재를 안 했었거든요. 이 정례적으로. 근데 오늘부터는 본인이 직접 이 주재를 하고 나섰습니다. 약간 내가 후보가 중심이야 라는 걸 좀 보여주려는 건가 정면 돌파하려는 건가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일단 그런 의지가 좀 읽혀지는 부분이 있죠. 뭔가 이제 선대위 내부의 질서를 잡아서 좀 내가 본격적으로 나서서 앞으로 좀 하겠다 이런 의지를 좀 보여주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싶은데 일단 대선이라는 것이 이 총선과 달리 총선은 그 지역구 좁지 않습니까? 네. 열심히 다니면 되거든요. 대선은 기본적으로 육박전이 아니라 이 공중전입니다. 그래서 대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 후보가 얼마나 열심히 어디를 막 왔다 갔다 하느냐 이런 것보다도 네. 그 일정과 메시지를 어떻게 내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후보가 어디를 가서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윤 후보가 일단은 이제 선대위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을 좀 보였지만 계속 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일정상 그 불가능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윤석열 후보가 이제 김종인 총괄위원장 등과 이 전체적인 선대위의 핵심적인 기조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잡느냐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질 겁니다. 그리고 이른바 선수와 감독의 분리라는 그런 측면에서도 윤석열 후보는 뭐 여기저기 많이 다녀야 되는 상황인데 네. 전체적으로 그런 기조를 잡고 일정을 잡고 메시지를 잡고 이런 것은 내부에서 누가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두 사람 간의 허심탄회한 소통, 의견 교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해 보이고 여기서 말한 두 사람은 윤석열 후보랑 김종인 위원장을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이제 거기 나아가서 이제 이준석 대표라든지 이제 홍준표 전 의원, 유승민 전 의원, 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과의 어떤 화학적인 결합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지금 윤석열 후보 상황이 제가 보기에는 그냥 뭐 그 김건희 씨의 사과를 하긴 했지만 지지율이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은 공정, 상식의 상징이라는 그 상징성 자체가 좀 훼손됐거든요. 그런 네. 부분 회복을 해야 되고 내부의 선대위 내부의 내홍 문제, 말실수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좀 있습니다. 네, 뭐 대선은 공중전이기 때문에 일정 메시지가 중요하다. 이 일정 메시지 최근에 김종인 위원장이 뭐 이 다 갖고 간다라고 총괄 지휘를 한다라고 이 얘기가 나왔는데 아마 그 부분을 좀 짚어주신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됩니다.